첫 번째 경기 KT 손익붐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해먼즈가 돌아온 가스공사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 허운이 종료 1분 전 동점 득점을 만들었고 승리의 기회가 있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한의원의 공격자 파울이 나왔고 니콜슨에게 게임 루징 버저비터를 맞고 말았다. 하윤기가 팀 내 최다인 34분을 출전하며 더블을 기록했고 허운이 16점을 기록했지만 버저비터 허용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다. 삼성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LG 원정이었는데 3쿼터 역전에 성공하며 연승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4쿼터 상대에게 너무 많은 3점포를 허용했다. 그래도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단의 신뢰를 받는 김효범 감독과 함께 나름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다. 코번을 풀타임 가깝게 기용하던 모습을 벗어나 수비가 좋은 데릭슨이 충분히 플레잉 타임을 가져갔고 이정현이 빅맨을 잘 살리며 반등을 이끌었다. KT의 승리를 본다. 삼성이 좋은 전반기 마무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코번과 데릭슨이 나눠뛰는 시간에 경기력도 올라갔고 이정현의 노련함도 큰 힘이다. 그러나 해먼즈가 돌아와 하윤기와 함께 골밑 수비를 책임질 것이고 허운과 카골랑안이 상대의 약점인 백코트를 공략할 KT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6위팀의 6경기 차로 뒤진 리그 최하위다. 김상식 감독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전반기에 많은 경기를 빠졌고 변준영의 부상 아웃과 외인 부진 등 팀 내에 악재가 많았다. 그나마 팀과 잘 맞지 않던 라렌을 보내고 영입한 디온테 버튼 효과를 잠시 보기도 했지만 언더사이즈 외인에게 경기력 상승을 위해서는 정효군과 이종현 등 국내 빅맨진 힘을 내야 한다. DB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선두인 SK에 패했다. SK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으며 휴식기에 들어가려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오누아쿠가 11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야투 성공률 20%대에 그치며 7점으로 부진했고 알바노가 20개의 야투 중 14개를 실패했다. 박인웅이 스코어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상재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 전반기 마지막이었다. DB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메인 웨인으로 버튼을 선택하며 빠른 트랜지션 위주로 공격 세팅을 바꿨다. 그러나 강상재가 빠지긴 했지만 오누아쿠를 필두로 높이해서 강점이 있는 DB 상대로 리머텍은 쉽지 않다. 외곽으로 정관장이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오누아쿠가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고 알바노의 리딩이 있을 DB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신한은행에 패했다. 썸을 한 경기 차로 압박하며 1위 등극을 노리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전반 20점 차 가깝게 밀리며 완패했다. 3쿼터 추격에 성공하며 역전의 기회를 잡기도 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1쿼터 부진을 털어낸 김단비가 22점을 기록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적었고 외곽 수비가 되지 않았다. KB는 지난주 경기에서 하나은행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만 30세 나이로 최연소 3점슛 800개를 돌파한 강희슬이 19점에 10리바운드를 더하며 더블로 활약했고 허예은이 10어시스트 포함 더블로 딜을 바쳤다. 최근 다소 부진했던 송윤아가 골 밑에서 존재감을 보인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는데 이제 우리은행 원정에서 연승을 노린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KB는 강희슬과 나가타 모에 허예은 등 믿을만한 주전 라인업이 있지만 우리은행 상대로는 늘 공격이 되지 않았다. 강희슬이 김단비와 이명관의 마크를 넘지 못했고 허예은은 나치키의 빠른 수비에 고전했다. 강력한 수비로 상대의 야투 시도를 저지할 것이고 김단비가 공격을 이끌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우리카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주 경기에서 한전을 잡고 1위인 현대캐피탈과의 격차를 조금 줄였다. 1세트를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리버스 수입에 성공했다. 정한용이 돌아오긴 했지만 100%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대신 출전한 이준이 서브 3점 포함 12점을 기록했고 정지석과 요스바니가 모두 공격 성공률 50% 이상을 마크했다. 료에이를 영입한 이후 리시브도 좋아졌기에 이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우리카드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삼성화재에 승리했다. 파즐리와 막심 듀오를 앞세운 삼성화재의 추격에 한 세트를 내줬지만 그래도 승점 3점을 따냈다. 니콜리치가 컨디션을 점검하며 경기의 모습을 보였고 알리는 65%의 성공률로 27점을 기록했다. 이상현과 박준혁 등 미들 블로커 진의 활약도 좋았는데 팀 블로킹 득점이 20점이나 됐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김지한의 분전 속에 우리카드도 알리와 쌍포를 구축해 대한항공 원정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니콜리치의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은 점이 아쉽다. 요스바니와 정지석, 이준이 삼각편대로 공격 득점을 책임질 수 있고 료에이가 후위 수비를 확실하게 책임질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대전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금요일 경기에서 기업은행에 완승하며 흥국생명의 1점 차로 따라붙었다. 최근 다소 부진했던 양효진이
블로킹 4점 포함 15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63%로 맹활약했고 모마가 에이스 역할을 잘해줬다. 정지훈과 위파이 등이 부진했지만 모마와 양효진의 활약만으로도 승리는 충분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1위 탈환을 노린다. 정관장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도로 공사를 셧아웃시키며 연승을 이어갔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는데 이제 1위와 승점 차가 6점까지 줄었다. 공격 성공률 49%를 기록한 메가가 19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부키리치도 18점으로 공격을 쌍끌이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이 기업은행전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며 모마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경기력 기복이 크다. 수비에서도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 득점도 해줄 부키리치가 있고 정호영이 양효진을 적극 마크할 정관장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메가의 최근 엄청난 경기력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